제시한 걸 포기하려는 거. 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신우철 강사입니다. 지금 계속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오늘 2021년도 단대보고 2차 설명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성경학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을 텐데요. 올해 성경학원 졸업생들의 입시 결과와 그 수강 후기가 기록된 자료입니다. 실제 이 학생들은 제가 올해까지 해서 3년 동안 1학년부터 쭉 가르쳐왔던 학생들이고, 실제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의 후기 중에 일단 처음에는 1개 정도만 가볍게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올해 서울대 화학교육과 학생 후기인데요. 이 학생은 실제로 중학교 때부터 성경학원을 다녔고요. 중간에 여름방학 때 한 2주 정도 대형학원으로 잠깐 옮겼는데 도저히 본인과 맞지가 않고, 그리고 내신과 수능 어느 하나도 제대로 수업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실제 성경학원으로 다시 돌아온 학생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이제 종강까지, 고3 종강까지 수업을 들은 후에 서울대 합격을 하고 나서 수강 후기로 말을 해준 게, 실제 성경학원의 장점은 내신과 수능 두 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학원이다라는 게 가장 큰 후기였고요. 그 다음 제가 직접 가르쳤던 학생이라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코멘트를 해줬는데, 내신 자료에 있어서 핵심을 짚어주는 자료와 강의, 그리고 융통성 있는 관리는 본인이 좀 초반에는 약했을 때는 제가 많이 불러서 관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좀 1등급까지 찍으면서 실제 실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을 때는 억지로 막 여러 번 부를 필요 없이 아이들의 레벨과 성적에 맞게 관리가 진행이 된다는 코멘트를 해준 학생입니다. 자, 이 졸업생들의 후기는요, 발표 후기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요. 일단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이 접속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단대보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따가 유미쌤과 한석쌤도 나오셔서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발표는요, 성경어학원과 단대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단대보고 유형과 대비 전략, 그래서 관리와 클리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략과 클리닉으로 어떠한 성과를 작년도에 거두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어학원에 대해서 이제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잘한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요. 정규와 내신 수업을 함께 꾸준히 수업을 들어야지만 두 가지 모두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성적이 상승된다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졸업생들이 언급해줬고요. 또한 성경의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강사들 개개인과 플러스 알파로 입시영어 전문가인 R&D팀도 단대보고만의 수준 높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학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된다면 강사 이외에도 R&D팀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대보고는 성경학원에서 메인 학교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 시간표를 보시면요, 무려 3명의 강사가 투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학원에서 한 개의 학교에 3명의 강사를 투입을 했다는 건 그만큼 그 학교를 중시 여긴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학원에 오게 된다면 성경어학원에서 유미쌤과 저와 한석쌤 개인이 만든 자료를 어느 반에 들어가도 모두 똑같이 받을 수 있고요. 또한 3명이 공동으로 만든 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R&D팀의 자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자료가 가장 좋은 학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성경어학원의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1년 것만 보여드렸지만 성경어학원은 3개년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이 이미 완성되어지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게 1년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간략한 예로 실제 우리 아이의 담당 선생님이 1년에서 1학년 끝나고 그냥 2학년으로 아이만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 1학년생들의 한 절반 정도는 아이들을 데리고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 빨강색의 내신과 요 사이사이의 정규만을 별개로 단절된 걸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크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간고사가 딱 끝나고 영어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바로 아이들이 쉬다가 기말고사 때만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특히 절대
본인이 시험 본 시험지를 다시 검토하거나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 5월 달에 정규반에 오게 된다면 중간고사를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시험지를 분석한 다음에 아이들 개별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 브릿지 기간에 정규반에서 어휘면 어휘, 어법, 그리고 EBS 독해 지문과 모의고사 대입까지 모두가 충족되고 나서야 기말고사로의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학교보다도 단대부고는요. 이 정규반이 가장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요. 단대부고의 객관식 유형이 완벽하게 수능과 일치합니다. 또한 수능의 문제 배열과 단대부고 내신 시험지의 문제 배열도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대부고는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보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 자체가 정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서술형에서 영작이 5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영작 문장이 변형이 됩니다. 영작을 변형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것 뒤에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는데 이게 이 내신 기간의 6주만으로 기본기가 약한 아이들은 영작 실력까지 쌓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톱니바퀴인 정규반에서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현재 성경학원 재원생들은요. 2월 프리 내신 기간에서 이런 어휘와 영작 그리고 단대부고 기출을 연습 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3월 달에 자연스럽게 중간고사 대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의 단대부고의 출제 범위와 유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2차 설명회예요. 그러니까 1차 설명회 때 그 단대부고의 3개년 유형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2차기 때문에 3개년까지 상세하게 분석된 건 뺐고요. 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이따가 발표 후반부의 Q&A 시간이나 아니면 오늘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1차 설명회 영상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대부고는 시사 한 교과서가 2개씩 매번 시험마다 들어갔고요. 2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매년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컨셉 유형 독해가 들어갔고요. 작년 20년도에는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이 부교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 리딩 파워 기본이 사실 조금 쉬운 편이어서 2학기 때는 파사주 유형 독해라는 독해 부교재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대부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요. 부교재를 미리 구매할 수가 없어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현재 올해 부교재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기출로 유형을 다진 다음에 부교재가 발표되는 대로 본 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살짝 변경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대부고는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19년도까지 쭉 학교에 단어장을 썼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어휘 문제가 4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어휘장 대신에 듣기 교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듣기를 넣은 것 같은데 올해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 단어장을 쓸지 듣기를 쓸지를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우리는 모두 기본적인 유형은 대비를 할 예정인데요. 그 단대부고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휘와 듣기에 있어서 실제 어려움을 느낀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의 피드백이 선생님 뭐 굳이 대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쉬운 문제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어를 선택하든 올해 듣기를 선택하든 아이들이 성경어학원의 대비자료만 충실히 숙달을 한다면 어려움을 느낄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출제 범위예요. 그 범위에서의 비중인데요. 듣기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듣기가 4개고요. 교과서가 7문항, 그리고 여기 빨간색에 거의 60%를 차지하는 부교재가 1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될 건요. 부교재의 출제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각의 출제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객관식에서는 빈칸과 어법, 그리고 기말에서도 빈칸과 어법이 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주관식에서는 전부 다 영작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잘 보시면 5문제 중에 4개가 부교재고요. 1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부교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배점이 하나당 5점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재 서술형만 20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단대보고는 부교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9년도까지는 부교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에만 살짝 좀 쉬운 교재를 썼어요. 유형편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쉬운 걸 쓰실지 아니면 원래 단대보고처럼 어려운 걸 쓰실지를 발표를 기다리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반부에 설명드렸던 단대보고는 기본적으로 객관식은 모두 수능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술형은 까다로운 영작,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들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변형 영작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서술형이 아주 어려운 학교입니다. 또한 이 객관식에서도 밑줄 친 어휘의 어법의 대부분 그리고 빈칸 넣기도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와 동반어까지 숙지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또한 교과서가 2개는 사실은 평균적인 범위예요. 그런데 부교재가 40개에서 50개까지 들어간다는 건 시험 범위가 많은 축에 속하고요. 근데 그 시험 범위가 어렵다라면 그리고 이 부교재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단대보고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교재 대비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실제 20년도에 우리 아이들의 등급 컷인데요. 이게 한 해 평균이에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5점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건 작년은 19년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쉬운 부교재를 썼기 때문에 실제 시험도 조금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서술형이 하나당 5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술형을 한 개만 틀려도 작년과 같은 난이도라면 바로 2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학습, 그래서 관리가 철저한 학원에 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1등급의 관건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대보고의 실제 기출문제와 그래서 성경학원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를 대비 자료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유형 분석과 기출문제는 여타 다른 학원 설명회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 아이가 3월 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대보고 기출이에요. 빈칸 넣기와 어휘인데요.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단어가 실제 시험에서는 전부 다 변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변형된 수준을 보시면 쉬운 단어는 아니죠. 물론 이 정도면 사실은 수능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3 수준의 어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특히 고1 아이들 첫 시험에서는 아주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어휘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기에서 학교 선생님이 만드신 문장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어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아이들이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이도 어휘가 1에서 5번까지 모두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단대보고 아이들은 기본적인 어휘 실력 이외에도 동반이어와 파생어까지 암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단대보고 내신 대비는 무엇보다도 단어장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여기 잘 보시면 프리내신 단어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현재 재원생들은 이미 이 단어를 받아서 암기를 하고 있고요. 3월 둘째 주부터는 실제 올해 본 진도에 맞는 단어장이 새로 세팅이 돼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어법 문제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have라는 한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본문이 2개 문장이에요. 그리고 hav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 주어였는데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컴마 앤드 병렬 구조로 합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만으로는 어법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어법의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변형의 기본기 연습을 단대보고 스페셜 자료로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는 서술형입니다. 일단 조건을 먼저 보시면 어형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동사를 그냥 그대로 쓰라는 건데요. 자, 원래 문장이 inbound, 안으로 들어오는 개미들이 가진다. The right of way는 통행권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개미가 통행권을 가진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는 개미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어진 단어는 grant, 그러니까 주다였어요. 통행권을 가지다가 아니라 통행권을 주다라고 써야 하기 때문에 주어가 inbound가 아니라 outbound로 바꿔서
영작을 해야만 했던 거죠.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단대보고 서술형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독해적인 이해력 이외에도 기본적인 영작 실력 플러스 알파로 사실 이 정도면요. 거의 문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술형 영작 변형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장안의 화제인 신호철의 비밀 노트로 이 영작 변형 연습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타 좀 유사자라가 요새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데 신비노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단어부터 일단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이게 이제 바로 3월 둘째 주에 이제 오시게 되면 교차별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으실 게 기본적으로 6개고요. 지금부터 1번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휘 대비 자료로 단대보고 단어장인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중요한 부분 동반이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파생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실제 부교재학 교과서의 예문 안에 중요한 어휘를 빈칸 넣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단대보고만의 단어장이 첫 번째로 배포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워크북입니다. 아이들이 교과서건 부교재건 각각의 워크북을 받게 될 건데요. 수록된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단어 들어가고요. 기본 단어, 어법 선택, 순서 배열, 문장 삽입,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아이들이 교과서 한 개, 부교재 한 개에서 두 번째 유형인 워크북까지 아이들이 받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필기자료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실제 부교재 수업을 들을 때 이 자료를 피고 수업을 듣게 될 건데요. 뭐 주제와 교재 답과 좀 연상하기 위한 그림과 해석, 그리고 중요한 문법과 어휘의 밑줄과 주요 문장의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필기자료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동반이어가 필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대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형 영작 변형, 그래서 원래 문장을 변형한 문장까지 밑에 필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것만 따로 만든 자료가 단대보고 스페셜이에요. 지금 온라인 라이브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일단 수업을 듣게 되면요. 이 검정색의 원래 본문을 충실히 수업을 들은 이후에 워크북으로 이 원래 내용을 다지고 나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마지막에 이 원래 문장들을 싹 다 변형한 자료로 마무리 연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단대보고의 변형 자료를 연습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의 마지막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우철의 비밀 노트는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장들을 이렇게 영작 순서 배열 연습할 수 있는 자료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문장이 영작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까지 연습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이 될 겁니다. 이게 5번째 자료고요.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자료는 모두 강사별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어느 말이든 이 자료는 성경어학원 재원생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인데요. 단어장과 듣기 중에서 올해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듣기가 만약에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내용일치에 대한 연습을 풍부한 텍스트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실제 단대보고 유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매번 단어장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 현재 프리내신의 재원생들은 2월 27일이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단대보고 단어 암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꼭 3월 둘째 주에 맞춰 오실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오셔도 단대보고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의 자료를 기본적으로 받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업과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수업한 내용이 반드시 다음 시간에 복습 시험이 있어요. 단대보고와 완벽히 동일한 유형으로요. 그리고 3주마다 한 번씩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단대보고 중간고사 유형에 완벽히 맞는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험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의 누적 성적표가 관리가 되고요. 매주 성적 문자 그리고 관리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단대보고는 객관식의 유형의 수능과 일치하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에서의 어떤 유형이 내신 대비 때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 누적 성적 관리의 유용한 점이고요. 또한 매주 보내는 관리 문자에는 아이들의 과제 여부, 그리고 복습 시험의 점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반 평균, 그리고 본인 학생이 이 반에서 차지하는 등수까지 전부 다 문자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작년 주요 성적 향상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실제 성경학원은 1등급 실력의 아이를 1등급으로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이게 92점에서 99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등급과 1등급 사이의 아이가 99라는 거는 안정적인 1등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1등급의 성적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3, 4등급의 아이조차도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수업과 자료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상위권과 실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뿐만 아니라 기본기가 조금 약하더라도 방금처럼 치밀한 관리와 클리닉을 통해서 중하위권 아이들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작년도에 단대부 학생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러한 3년간의 수업과 자료와 관리를 통해서 오늘까지 올해에만 서울대 15명이 합격을 했고요. 아마 1차 설명회 때 13명이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주 만에 정시에서 추가로 2명이 더 연락이 와서 오늘까지 서울대는 15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대 이외에도 많은 합격생들의 수강 후기인데요. 공통적으로 언급됐던 거 딱 3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성경은 자료가 좋다. 두 번째, 성경은 수능과 내신이 모두 대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타 다른 단과처럼 왔다 갔다 복잡하게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료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1대1 질문, 즉 관리가 좋은 학원이다 라고 많은 졸업생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학부모라서 아이들을 보낸다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 아이를 강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고 눈이라도 맞춰주면서 관리를 해주시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가 강사 선생님과 조교쌤이 아니라 강사 선생님과 직접 1대1 질문이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경의 관리 모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강사와 1대1 질문이 가능하고요. 또한 추가 클리닉이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시간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에 두 개가 주 2회 시간표고요. 아래가 주 1회 시간표인데요. 일단 월금 4시 50분 타임에 신우철 강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2회 반은 2시간 30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클리닉은 상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금 당일 클리닉은 당연하고요. 강사와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추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다른 요일날 와서 관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아래쪽에 시간표는 지금부터 한석쌤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목반 단대부고 내신을 맡고 있는 우한석 강사고요. 저희가 지금 프리내신 기간 동안에 아이들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단대부고 유형 연습 및 지금 내신 준비하는 기간을 저희가 3월 달에도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수업 진행하는 부분은 아까 우철쌤이 말씀하셨던 월금반, 그 다음에 화목반, 그 다음에 저희가 주 1회 반 수요일이랑 일요일 반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유미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 1회 반 그 다른 그 학원 일정이나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주중반 2회 들을 수도 있고 주 1회 반 들을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그 주 1회 반 수요일 부분 수업 설명은 유미 쌤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에서 이제 수요일 반을 담당하고 있는 한유희 강사입니다. 마침 어제도 이제 단대부고 학생들 2, 3월 프리내신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역시나 어려워하는 부분, 독해에서의 변형, 그리고 지문을 바로 배우고 나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변형 정도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당황하고 어려워해서 빈칸 추론 문제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어도 반드시 변형에 대한 연습,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클리닉 시간에 따로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서술형 첨삭을 하고 부족한 부분 더 채울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주 1회반을 담당하고 있고요. 클리닉은 일요일로 이렇게 해놨지만 수업후나 수업 전에도 아이들을 꼼꼼하게 계속 클리닉 해주고 봐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많이 이제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이제 걱정도 많으실 시기인데 꼭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으로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다 발표를 담당했던 신우철 강사였고요. 자, 우한석 강사. 그리고 한유미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